옛날 옛적 단양 고을 깊은 산속에는 거대한 고목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이와 넓게 펼쳐진 가지로 마치 숲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 같았다. 고목나무 아래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연못 주위로는 사계절 내내 이른 모를 들꽃들이 만발하여 이 일대를 마치 신성한 정원처럼 보이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고목나무를 마을의 수호신, 즉 고목신이라고 부르며 고귀한 존재로 여겼다. 마을의 안녕과 번영은 모두 이 고목신의 보살핌 덕분이라고 믿었다. 고목신에게 감사를 드리기 위해 매년 봄이면 마을 사람들은 고목나무 아래에서 풍성한 제사를 지냈다. 그 뒤로 마을에는 한 해 동안 풍년이 들고 주민들 간의 우애도 두터워져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외지에서 한 무리의 상인들이 마을을 찾아왔다. 그들은 고목나무의 나무가 귀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베어 돈을 벌 계획이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단호하게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다. 고목신을 해치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물러가지 않고 몰래 고목나무를 베기로 결심했다. 밤이 깊어 마을 전체가 잠든 사이 그들은 도끼를 들고 고목나무로 접근했다. 그러나 도끼가 나무에 닿기도 전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거센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쳤다. 놀라서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던 상인들은 주변에 화려한 꽃들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내 무섭게 일어서는 가물거리는 그림자들이 마치 그들을 쫓아내듯 들려오는 속삭임에 겁에 질려 도망쳤다. 그 후로 외지인들이 다시는 고목나무에 아기를 품고 접근하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목신이 마을을 진심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그들의 믿음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마을은 점점 더 번영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고 살기 시작했다. 연못 주변의 들꽃들은 더욱더 활짝 피어나 그 아름다움을 뽐냈고 마을 아이들은 나무 아래에서 즐겁게 뛰놀았다. 고목신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단양의 전설로 남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해마다 고목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며 그 믿음을 지켜갔다. 결국 단양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마을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며 이는 모두 고목나무와 그 신성한 기운 덕분이었다고 여겨졌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경상남도 사천 지방에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해안과 풍부한 어류 덕분에 마을 사람들에게 큰 행복을 주었지만 바다는 가끔씩 무서운 태풍과 해일로 마을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심한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마을을 덮치고 많은 집과 배가 파손되었으며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알려진 노인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을 인근 바다 깊숙한 곳에는 거대한 거북신령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북신령은 평화로운 시절에는 바닷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지내지만 마을이 큰 위험에 처했을 때 나타나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북신령은 아무에게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오직 진심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자들에게만 그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너무나도 많은 자연의 혜택을 당연히 여기고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여 조용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바다에 자신들의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자연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바다에서 찬란한 빛이 비춰졌고 거대한 거북의 형상이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무릎을 꿇고 거북 신령께 경의를 표했습니다. 거대한 거북 바위는 태풍의 힘을 잠재우고 물결은 서서히 잔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며 바다와 교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마을에 소문이 퍼졌고 대대로 전해져온 전설의 이야기와 함께 사람들은 이 마을을 거북마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중심에는 여전히 그날의 약속을 기념하는 거북 바위가 서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거북 신령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사천의 수호신으로 알려진 거북 바위를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조화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북도 괴산의 작은 마을에는 모든 주민들이 존경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 능소나무 할아버지가 있었다. 이 거대한 능소나무는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으며 수백 년간 마을 사람들 일상과 함께 해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겼으며 그 앞에서 많은 중요한 행사들을 치렀다. 할아버지의 나이만큼이나 오래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으니 바로 능소나무 할아버지의 기적이었다. 이야기는 한 마을 청년으로부터 시작된다. 청년의 이름은 동수였고 그는 농사를 짓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심각한 병에 걸리고 말았다. 동수는 어머니를 위해 능소나무 할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능소나무 앞에서 며칠 밤낮을 지새우며 어머니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어느새 동수가 힘을 다해 소원을 빈 후 하얗게 날이 밝자 그날 밤 꿈속에서 불현듯 능소나무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꿈속에서 할아버지는 동수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도우리니 걱정 말거라. 그러나 너도 마을을 위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리하거라. 꿈에서 깨어난 후수는 이상한 청혼함을 느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어머니는 며칠 후 조금씩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고 결국 완쾌에 이르게 되었다. 동수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정성을 다해 마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풍년을 기원하는 축제를 능소나무 아래에서 열고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 작은 학교를 세우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많은 활동을 하며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이후로도 능소나무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두루두루 전해졌다. 그리고 능소나무 할아버지가 마치 실제 사람인 것처럼 살아있는 존재로 마을에 존재한다고 믿게 된 것은 그만큼 그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괴산의 능소나무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남아있었고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음으로써 마을의 문화와 전통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괴산을 찾는 사람들은 능소나무를 방문하며 그 앞에서 소원을 빌고는 한다. 그들은 전설의 깃든 이야기를 떠올리며 언제 어디서나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자 한다. 그리고 그 능소나무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마을을 굽어살피며 든든하게 서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푸르른 산맥으로 둘러싸인 가평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계절마다 색다른 변화를 보여주는 곳으로 주민들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농사를 짓고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누구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는 신비로운 민속신앙이 존재했으니 바로 가평의 도깨비 전설이었습니다. 가평의 깊은 산속에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도깨비는 다른 지역의 도깨비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을 주민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가평의 도깨비들은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졌기에 언제 그들이 모습을 드러낼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타나는 날에는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제자리를 찾고 농사의 수확이 훨씬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가평의 도깨비는 밤이 되면 산길을 따라 내려와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장난을 걸곤 했습니다. 그들의 장난은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곤했던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게 만드는 일종의 놀이였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길을 걸으면 도깨비는 그의 길을 곱게 펼쳐줘 그 사람이 오히려 자신이 길을 잘 찾아간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마을의 젊은이들은 종종 도깨비에게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골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 연인이 서로 이해하지 못해 마음이 상할 때면 도깨비는 몰래 밤에 그들의 집을 찾아가 편지와 선물을 주고받게 도왔습니다. 이렇듯 도깨비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와 가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편 가평의 도깨비 전설은 단순히 재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도깨비가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의 중재자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이를 통해 자연을 존중하고 가꾸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도깨비 신앙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 자발적인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했으며 서로의 도움이 절실했던 시절에 강력한 결속력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까지 가평 사람들은 산속 어딘가에 여전히 그 도깨비들이 살고 있다고 믿으며 그 믿음은 가평의 전통 문화와 생활 방식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도깨비의 존재는 여전히 이 마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평의 자연과 사람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순천의 깊은 산속에는 범상치 않은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하늘을 울리는 나무라고 불렀다. 이 나무는 보기에도 평범해 보였지만 오랜 전설과 미신이 얽혀 있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나무는 마을을 수호하는 신령의 화신이라 믿어졌다. 한밤중 마을은 종종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 소리는 꼭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 사람들은 악기가 출몰하는 소리라 여기곤 했다. 하지만 그 소리의 진짜 이유는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다. 그 소리는 바로 하늘을 울리는 나무에서 나타난 소리였다. 마을의 한 노인은 나무가 영혼의 울부짖음을 흡수해 대지로 전하고 그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끔 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울 때는 하늘에 신들이 땅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라 여겼다. 어느 날 마을에 끔찍한 가뭄이 찾아와 사람들은 비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마을의 장로들은 결집하여 하늘을 울리는 나무 근처에서 제사를 지냈다. 사람들은 밤새도록 나무 주변에 모여 앉아 신들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제사의 다음날 하늘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을을 적셔주었고 농작물들은 되살아났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 주민들은 하늘을 울리는 나무를 신성하게 여기며 필수적인 신앙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였다. 매년 추수전에 풍작을 기원하며 나무에게 제물을 바쳤다. 나무에 대한 신성한 믿음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마을을 불행으로부터 지켜준다고 굳게 믿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학자와 여행자들이 하늘을 울리는 나무의 신비를 밝히기 위해 순천을 찾았다. 과학적으로는 나무의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며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특이한 소리를 내는 것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들에게 그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비한 통로였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순천의 민속신앙으로서 길이 전해 내려오면서 마을의 정체성과도 깊이 얽히게 되었다. 나무의 전설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경이로움과 신성한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었고 그 믿음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현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준다.